LG그룹도 상속 관련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시작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LG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벌들의 상속 과정에서 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LG는 LG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가문의 상속 분쟁이 재밌는 게 제대로 된 인터뷰를 진행한 곳이 뉴욕타임즈밖에 없어서 이 자료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온 사진이고 기사들도 뉴욕타임즈의 내용을 가져온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만큼 한국 언론은 재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상속 분쟁의 쟁점은 구본무 회장이 타계한 뒤 재산에 대한 다툼이고요. 갈등의 주체는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인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과 LG 사측이 한쪽이고 다른 한쪽은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와 친딸 둘입니다. 이 대결 구도가 매우 특이하다라는 건데 양자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요. 장자 승계라는 독특한 LG만의 원칙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인회 창업자를 시작으로 해서 2대 회장이 구자경, 3대 회장이 구본무, 그리고 4대 회장이 현역인 구광모 회장인데 장자승계 원칙을 바탕으로 이어진 계보라는 겁니다.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구본무의 동생인 구본능으로부터 구광모를 입양을 해오면서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장자승계 원칙이 결국에 이번에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 구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큰딸 구연경의 남편이 윤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범상치가 않다. 사모펀드 BRV 파트너스의 대표이기도 하고 사기죄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설 같은 추측도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갈등의 시발점은 장자승계 원칙과 친딸들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F킬라에서는 친딸이든 양자든 간에 검증 과정도 없이 무상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양측이 폭로하는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자승계라는 컨셉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딸 입장에서는 승계를 위해 입양이 된 양자의 존재 자체가 껄끄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회사 전통이 아닌 현행법을 근거로 한 재산 분할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양자인 구광모랑 친딸인 구영경은 78년생으로 나이도 동갑이고요. 결국 양아들이냐 혹은 친딸이냐 이 대결 구도인 것이고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LG의 장자 상속 가풍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2023년 2월이고요.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구연수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 2년이 흐른 상황인데 소송의 진행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결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빠르면 6월 중으로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장녀 구연경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문의 전통보다는 법이 앞선다라는 입장이고요.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 LG의 지분 11.28%를 포함해서 총 2조 176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자인 구광모가 그룹 지배의 핵심 지주사인 주 LG의 지분 8.76%를 물려받았고 새 모녀에게 할당된 주 LG의 지분은 구연경이 2.01%, 구연수가 0.51%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합쳐봤자 구광모 회장이 받은 지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국법을 따랐더라면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에 자녀 1명당 1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도 상속을 받지 못한 배우자인 김영식 님이 가장 높은 지분을 받았어야 됐던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4년이고요. 구본무 당시 회장이 구광모를 동생으로부터 입양을 했습니다. 무려 14년 뒤인 2018년 5월에 구본무 회장은 사망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자녀들은 각자의 할당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2023년 2월에 아내와 딸들이 구광모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김영식은 2024년에 구광모 회장을 양자에서 파양하겠다라는 소송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의 국면으로 넘어간 겁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년이라는 시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유언입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LG 가문의 금고지기이자 주 LG 사장인 하범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범종이란 인물을 설명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이학수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재무통으로서 그리고 그룹의 2인자로서 그룹 총수의 신복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범종 사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갈등의 주체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범종 사장은 일명 금고지기로서 하범종 사장만이 왕 회장님의 임종을 지켰었고 구본무 회장의 유지를 받아 적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건넨 사람이 바로 하범종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하범종 사장의 말대로 상속시 재산 분장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새 모녀의 입장에서는 이 분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걸 5년 뒤에 소송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큰딸 구연경의 주장에 의하면 하범종 사장은 아빠의 유지가 구광모가 승계를 하는 것이라면서 엄마인 김영식 여사가 받을 주 LG 지분을 다 포기하고 구광모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처음엔 유언장이 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엔 승계 메모와 쪽지가 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모조차도 파쇄를 했다며 말을 계속 바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LG 총수의 금고지기인 하범종 사장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건데 김영식 여사가 메모를 분명히 받고 모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구본무 회장 와병 당시에 고인의 뜻을 직접 들은 것은 하범종 사장뿐이고요. 구광모 회장님과 새 모녀들은 병실 밖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하범종 사장이 옮겨 적은 재산 분할의 핵심 근거인 유지 메모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LG는 일정 기간이 지난 서류는 폐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유지 메모 역시 상속이 마무리된 후에 폐기를 했다라는 건데 딸들의 입장은 폐기할 게 따로 있지 유지 메모는 폐기 대상 서류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고 구광모 회장과 사측은 모두가 다 공유를 한 내용이고 파기를 한 뒤에 재산 상속에 불복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실제로 하범종 사장은 모녀들이 당시 재산 분할에 직접 합의를 해놓고서 뒤늦게 딴소리를 한다라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큰딸 구연경님의 인감 날인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동의를 하였고 지금은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입장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신고된 상속협의서의 적법성이 무효가 된다면 구연경이 상황을 뒤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구연경이 불리한 것은 팩트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소송을 걸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딸 구연경이 소송의 계기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벌들도 겪고 있는 근심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연경 씨가 2021년 말에 백화점에서 친구 결혼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거부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몰랐던 주식 담보 대출이 있었던 겁니다. LG 가문의 장녀임에도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발급은 불가했고 이상함을 느낀 구연경은 엄마랑 동생의 계좌들을 확인을 해보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새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가 본인 이름으로 잡혀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LG그룹의 재무팀이 그렇게 설정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구연경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이고 LG 재무팀은 담보 설정과 채무와 관련해서 구연경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으로 서로의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무팀이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LG의 재무팀과 재산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재벌 후손의 갈등인 것이고 실제로 LG그룹 재무팀은 가족 주주들의 인감 등을 받아서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중이었고 배당금 배분, 세금 납부, 운용 모든 것을 대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로 LG 재무팀에 대한 지나친 위임, 위탁,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을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본무 회장의 타계 후에 서류가 든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를 직접 연 인물은 하범종 사장이 아닌 구광모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하범종 사장은 그냥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면 LG그룹의 총수 구광모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LG그룹은 주 LG를 중심으로 지배가 되고 있는 구조고요. 구광모의 주 LG 지분은 15.95%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현경 씨와 주변 친인척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21.79%에 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현경 씨와 새 모녀가 승소를 하게 되고 또 친인척들의 일부가 새 모녀를 지지하게 된다면 구광모 회장의 LG그룹 지배력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LG그룹 쪽에서는 새 모녀가 고 구본무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와 함께 구씨 가문이 일군 LG그룹 경영권을 빼앗아 가려 한다라는 지배권 침탈론을 펼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윤관으로 큰딸 구현경의 남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서울 남부지검 LG가 부부 구현경 윤관 부당거래 사건 합수부의 배당. 구현경의 남편 윤관은 복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윤관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A 기업의 주식 3만 주가량을 구현경이 대표로 있는 LG복지재단 측에 기부를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겁니다. LG 재무팀에서부터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사위인 윤관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이번 상속 분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